네, 출란교실입니다. 오늘은 관수와 뿌리 신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.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장흥에 갔던 영상이 이제 오디오가 좀 좋지 않다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. 저도 이제 그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오디오 제거 기능을 몇 번, 한 두 번 정도 돌렸어요. 돌렸는데도 바람이 그때 워낙 많이 불었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제가 이제 조그만 액션캠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이 바람을 제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잡음이 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편집할 때 보니까 잡음이 상당히 많았어요. 그래서 두 번 정도 걸러낸 게 그 정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가 좀 이상하죠. 그렇지만은 오디오의 퀄리티나 영상의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 내용을 여러분에게 꼭 전달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무시하고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영상이라고 해서 버리기 너무 좀 아까웠고, 그러나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많이 좀 듣기에 거추장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댓글이 좀 달렸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분이 이제 난초를 산에 있는, 야산에 있는 걸 캐서, 자기가 손쉽게 딸 수 있도록 한 곳에다 모아놓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. 그 야산이 본인 산입니다. 산에서, 불법 채취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이제 댓글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본인이 야산 일대를 다 샀어요, 이마를. 그래서 본인 산이에요, 그게. 그래서 본인 산에 있는 걸 뽑아다가 자기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군데다 모아놨다. 이런 내용입니다, 그게. 아마 영상에서는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남의 산에 가서, 야산에 가서 막 채취해가지고, 밭을 만든 게 아닌가,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저러다, 이제 영상을 보면서 단점을 자꾸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. 뭔가 실수하나,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있다가, 저거 불법 채취 아니야? 그리고 난꽃을 그렇게 따서 판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? 그러고 이제 단점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오디오가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막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, 제가 영상을 찍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 저는 그 내용에 좀 충실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 난초꽃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적인 마인드로서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시는 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, 전라도는 역시 정말 참 난이 많더군요. 경남 일대도 많습니다만은, 전라도에 딱 가서 산을 이렇게 보면은 경남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, 경남은 조금 뒤지면 좀 있어요. 많이 있어요, 경남도. 근데 전라도는 뒤지려고 하기 전부터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. 그러니까 개체수가 워낙 많다. 개체수가 워낙 많으면은 변이종이 나올 확률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. 많은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. 근데 그 전라도에서 우리나라 이 출란 문화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전라도에서 한평이 난 자생지로서는 이거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이죠. 그래서 이 외정시대 때부터도 이 한평은 일본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었고, 그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난상인이 중점적으로 들어와서 한일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와서 한국 출란을 본격적으로 걷어갔던 중심지가 한평입니다.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출란교실 앞부분에 난문화 역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. 인터뷰 내용도 실었고 자료 영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. 이 한평은 아무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이 난에 관해서 빨리 인식을 하고 배우고
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했던 어떤 중심지로서 한평이 부각이 많이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난상인들이 한평 사람들이 많죠. 예.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역사적 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.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평이 이 난 생산지로서는 중심지인데, 이 한평에서 난 대전을 열어요. 대전. 각 지역마다 이제 이제 전시회를 여는데, 한평에서도 올해 난 전시회를 열었는데, 제가 유튜브 산책꾼인가요 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, 전시회 때마다 가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전시회를 가보진 못하지만은 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, 올해 한평난 대전에서 대상이 무명 죽음 소심이었었어요. 그래서 그 무명 죽음 소심이 뭐 대상에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대상을 받았냐, 잘 키웠느냐, 다른 거는 뭐 무명 죽음 소심보다 좀 뭐 못하냐, 뭐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걸 좀 떠나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 전시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 이 한평난대전처럼 무명에다 상을 줄 수 있어야 돼요. 무명에다가 맨날 뭐 준데다가 또 주고 상을 받았다 하면은 뭐 명명품 뭡니다. 이거 진짜 손가락 안에 이렇게 셀 수 있는 몇몇 개가 계속 사이클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출란들이 상을 받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전시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거는. 예. 그냥 상을 주고 받는 거에 그냥 의미를 둔지 모르겠지만, 이 전시는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거기에 주목을 하고, 또 이 보러 가시는 분들도 새로운 품종으로 자꾸 이 전시회가 업그레이드 돼야 올해 보신 분이 내년에 보면 또 새롭고, 내년에 보신 분은 또 내후년에 보면 더 새롭고, 이렇게 해서 자꾸 전시회를 가서 배우게 되는 건데, 탄 게 또 타. 자리만 자꾸 바꿔. 이번에는 일로 왔다, 저쪽엔 저쪽에 갔다가 맨날 똑같아. 여러분들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2023년도, 24년도, 22년도 다 비교해 보시라고요. 맨날 근한이에요. 전시회에서. 그러면 전시회를 더 이상 이제 갈 필요가 없어지죠. 그런데 역시 이제 난초의 난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한평, 참 역사적으로 참 많은 할 얘기가 많은 이런 고장인데, 이 한평에서 난 대전이 뭐 내노라 하는 뭐 사계라든가 천정이라든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모든 난들을 제치고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, 그리고 또 한평난 대전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의 용기,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. 이게 전시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어느 대회 같은 데 가도 대상을 한 3번 정도 받아. 그러면 그건 아예 그냥 대상 자격에서 일단 탈퇴해버리는, 그냥 명예롭게 그냥 초대작으로만 전시를 할 수 있지, 그 상을 또 주는 것은 넌센스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, 그것도 뭐 100% 옳은 방법이라고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주인이 다르고 또 키우신 방식이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합니다. 이 식물이라는 것이. 그래서 어쨌든 전시만을 놓고 봤을 때는 준 걸 또 주고 했을 때는 이 전시회가 발전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려왔던 것인데, 오늘 올해 한평난대전에서 무명 죽음 소심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고, 앞으로 모든 다른 이제 지역의 난 전시회도 조금 이러한 시도를 자꾸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.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죠, 전시회가. 그리고 또 신품종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잘 키워서 전시회 한번 내보내려는 어떤 준비도 좀 하게 되고,
그래야 자꾸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번 죽음 소식이 떨어졌다. 근데 또 명명분 뭐가 받았어. 뭐 보름달이 받고 뭐 천정이 받고 뭘 받았어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의기소침해진다고요. 아유 나는 이제 무명이기 때문에 안 돼. 내가 이거 명명을 해서 스타란초로 만든 다음에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내놓으라 하는 난이 된 다음에 나가야 내가 대상을 받지 무명 가지고는 대상을 못 받아. 이런 인식이 딱 심어지는 순간 이 남문화는 죽는 거죠. 그 전시회 자체가 퇴색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이런 데 상을 받으면은 그분들도 용기를 갖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래? 그럼 나도 잘 키워서 무명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? 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재미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한평의 난 대전을 상당히 의미 있게 봤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영상 찍어준 그 제가 산책꾼이라는 영상 그 자주 보고 있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 출란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많이 봅니다.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많이 배우려고요. 도움이 되는 채널들을 이렇게 쭉 어떤 게 도움이 되나 해서 즐겨찾기 해놓고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 기준에 그렇습니다. 제 기준에 난초를 키우는 것을 이론적으로나 뭐 뭐 농과 대학을 다녀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키우면서 관찰력이 대단하신 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관찰을 하고 이것저것 실험을 막 하셨던 것 같아요. 하셔가지고 몸소 체득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 유튜브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난초사랑이라고 난초사랑 하모니카도 불고 하시는데 이분이 설명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난초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라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디테일한 방법론적인 데에서는 이분 말씀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난초사랑님의 유튜브의 내용 뭐 하모니카 부는 건 그냥 서치해서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툭툭 하는 말씀 중에 난초 배양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자주 보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그런 걸 좀 권하고 싶네요. 오늘은 관수하고 뿌리 신장에 대해서만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좀 건조하게 키우시라 하는 말씀을 좀 많이 반복해서 했죠. 난초를. 건조하다는 것이 뭐 분을 빼짝 말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이 마르기도 전에 또 물 주고 분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주고 그러니까 이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물을 주면 이게 다 젖죠. 그러면 용토가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위부터 이렇게 말라갑니다. 위부터 이렇게 말라가요. 그러면 적어도 이 겉에는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축축해요. 물기가 있다는 거죠. 근데 물을 또 주고 자꾸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수분이 과습으로 인해서 병이 많이 오는 것도 있고 뿌리가 썩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지만 뿌리가 신장이 잘 안 돼요. 뿌리도 물을 찾아서 이것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자꾸 물을 찾아다니면서 뿌리가 이렇게 길게 성장을 하는 것인데 물이 항상 주변에 있는데 물을 찾아다닐 이유도 없죠, 이 뿌리가. 그러니까 이 뿌리를 보면은 늘상 여기에 있어, 그냥. 왜냐, 여기는 아직 마르지도 전에 물을 계속 줬기 때문에 뿌리는 이 밑에까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분에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, 뭐 요 밑에까지도 완전히 마른 다음에 주면 뭐 좋겠지만 그러다가 또 자칫 잘못해서 너무 건조할 수 있으니까 한 쉽게 얘기해서 한 절반이라고 한번 평균치를 내보자. 여긴 정답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없어요. 당신 뭐 그러면 단점을 잡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반이야 3분의 1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까지는 말라서 이 물기가 없을 때 그때 물을 또 흠뻑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뿌리가 이 물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요 밑에 있다는 걸 알아요. 이 식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. 이 물기를 찾아서 신장을 하죠.
예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제 뇌피셜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. 그래서 이 분이 충분히 마르기도 전에 물을 자꾸 주면은 세력은 확장시킬 수 있지만 병이나 뿌리 썩은 병에서 난초가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조하게 키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뿌리 신장을 위해서라도 뿌리가 아무래도 신장을 하고 크고 꽉 차야 난초는 건강한 거니까 뿌리 신장을 위해서라도 분이 충분히 마른 다음에 물을 흠뻑 줘야 된다. 자, 그러면은 이 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봄에는 물을 자주 줘야 되거든요. 예, 식물이 이제 성장할 단계예요. 그럼 물을 자주 줘야 돼요. 그럼 물을 자주 주려면 어떻게 돼? 빨리 말려야죠. 예, 이틀에 한 번 주고 싶으면 이틀 동안에 분 절반 이상이 마를 수 있도록 통풍이 돼야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분이 빨리 마르면은 빨리 주고 그렇게 해서 물을 자주 주고 자주 빨리 마르고 자주 주고 이 사이클이 이 난을 키우는 봄의 관수의 핵심이라는 거죠. 예. 그러면은 난초도 세력을 탁 받고 뿌리 신장도 물을 찾아서 뿌리가 자꾸 꿈틀꿈틀 거리면서 커지게 되니까 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분갈이 할 때 한 2년 3년 있다가 분갈이를 때 했는데 뿌리가 별로 자라지도 않아. 왜 난초는 난 뿌리가 안 자라지? 이거는 그 난실 환경에 비교해 봤을 때 좀 과습, 그러니까 분이 마르기 전에 물을 좀 너무 자주 준 결과도 있지 않겠는가? 이런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이 관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비료를 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수 문제를 놓치면은 출란 농사는 망치는 거기 때문에 관수 문제에 조금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, 이 관수와 뿌리 신장은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란 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